선도하는 무속 팟캐스트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 시즌 2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정말 화병 나는 일주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무교인 여러분께 정말 용기 내시고 힘내시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역시 무교계의 앵그리죠. 무교계의 회초리 조성재 무속 칼럼니스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우라병 터져가지고 들어누워 있다가 이제 몸조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선생님을 모셨어요. 사만 우리 역사 모임에서 사무총장님을 맡고 계시는 이순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요즘 활동도 많으시고 바쁘시죠? 네, 저희 역사 모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꼭 가서 참석을 하겠다는 네. 약속을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지난 한 주 동안요 정말 가만히 있자니 화병 나고 뭘 어떻게 해보자니 함께 손잡고 갈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 또 암담하고 이런 상황의 연속이었는데요. 뉴스를 틀기 싫을 정도로 너무 진짜 어이없고 황당한 한 주였는데 조 선생님 우리가 어쩌다가 최순실과 함께 무당이라는 그녀가 무당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온 걸까요? 그건 우리 언론들과 정치인 그러고 또 지식인들이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우리 역사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뭐 이상한 행동만 하면 다 무당이라고 그냥 갖다 붙이는데 그렇죠. 무당하는데 뭐 도와준 거 있어요? 아니 그녀가 무당이다라는 게 이제 막 이렇게 언론에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JTBC에서는 어떤 단체에서 항의 전화를 했는지 뭐 사과 성명 같은 걸 좀 발표를 했었죠. 네, 그거 이제 제가 그런 뉴스를 접하고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페이북에도 글을 네. 올리고 하면서 경남 쪽에 있는 무속 단체장이 네네. 그 단체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 단체장이 이원복 회장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개별적으로 방송사에다가 항의 서한을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또 얼마 전에 또 경신연합회 이성재 회장님도 뭐 간단하게 항의 성명서를 보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저도 그동안 뭐 방송사 기자들, 신문 기자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서 내가 설명도 많이 하고 항의도 많이 네네. 했었지만 이거는 제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네. 우리 무당 개인 문제도 아니고 우리 무교계 전체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에 정신 문화에 대한 탄압이고 모두 폄하하는 그런 집단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정말 대한민국이 헌법에도 보면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있는데 비제도권 종교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이제까지 면면히 참고 이겨내 왔으니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어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뭐 근거 없는 이야기들로 최순실이가 무당이다. 그리고 뭐 최태민 아버지는 목사라고 했다가 기독교 개신교 단체에서 엄청난 반발을 하고 요즘은 뉴스에서 그냥 일반 최태민 씨 뭐 이렇게만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SNS나 인터넷 어떤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도 심지어 대학생들이 별주부전 이런 것처럼 해악하는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최무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이 선생님? 네, 글로도 많이 접하고 네네.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묻고 싶었어요. 네. 왜 무교계에서는 무당들은 네. 무당을 폄하하는 글이 올라오거나 언론 매체에서 그렇게 떠들어도 단 누구 하나 아니다. 누가 최순실이 언제 무당이었느냐 밝혀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목사라고 얘기했을 때 네. 성명서 발표하고 못 올리게 헌법 소를 네, 제기했다는 네, 네.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단 누구 하나 나서는 분들이 없길래
제가 잠깐 이렇게 둘러봤는데 네. 댓글을 달거나 하시는 그 무교인 분들은 엄청난 숫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어떤 단체에서 좀 무교인들과 함께 해야 되는 행동이 보여져야 되는 상황이지. 사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의 전화를 하고 어떤 이제 그 댓글을 달거나 이런 힘으로는 이런 행동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럼요. 그래서 내가 그 경신연합회 그 최수진 이사장이 네네. 돌아가시기 전에 경신연합회 최수진 이사장한테 무교 단체장 협의회를 만들자 그랬어요. 그 좋은 어쨌든 간에 뭐 법인된 그 무교 단체들이 회장들이 모여서 네. 무교계의 현안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데 그런 편견 그 좁은 소견 가지고 무슨 무교 협회 회장을 하고 단체장을 하고 무교 발전을 위해서 뭘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서로들 몸살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몸살이는 게 아니라 그 단체장 협의를 하면 혹시 내가 단체 회장으로서 이거 뭐 위치가 흔들릴까 싶어서 그렇죠. 그거는 뭐라 그러나 쓸데없는 기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런 현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 네. 내가 그 단체장 협의회를 만들자 할 때는 예. 19대 대통령 선거 전이었어요.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후보자들한테 네. 우리 무속계의 현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공약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자는 의미로 내가 만들자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또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매번 언론이나 방송에서 무당은 건드리도 아무 상관없어. 누가 와서 방송국이나 신문사 앞에서 항의한 사람 없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항의문을 보내거나 또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을 사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무교인 분들이 또 저거를 무슨 인기몰이 정도로 생각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참 문제인 이런 것 현상이 같아요. 일어나면은 내가 가장 먼저 단합해서. 글을 써서 SNS에 네. 올리는데 이런 거는 제가 글을 써서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속 그렇죠. 단체에서 네. 우리 무교 단체에서 모여서 한 목소리로 아니 그 언론사 앞에 가서 깽가르치고 징치고 그렇죠. 하면 되잖아요. 왜 시위하는 게 겁이 나요? 신고만 하면 돼요. 요즘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위한다고 잡아가지도 않아. 강화문에 모이는 거 봐요. 강화문에 뭐 335 놀러 온 사람들 시위하는 사람들 난 네. 지난 토요일 강화문 가보고 서울의 시민들이 네. 서민들이 놀 데가 없구나. 강화문 차 막아놓으니까 놀기가 좋더라고요. 네. 포장마차들이 쫙 있고 그냥 막걸리 한 잔 먹고 오뎅 하나 먹고 떠들고 마음대로 떠들고 좋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시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무교인들은 시위한다 그러면 겁을 먹어? 그렇죠. 그 이제 집회 신고를 하고 이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면 이번에도 경찰하고 무력 충돌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내 목소리 내는 거에는 뭐 불법이라든지 어떤 개인한테 피해가 올 상황은 없으니까 조금 용기를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상 저도 그 집회장에는 못 갔지만 생각이 정말 많아지고 진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주간이었는데요. 저기 이순연 선생님은 지금 무교인들이 이럴 때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시위나 집회를 하면 좋은 혹시 아이디어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네네. 예, 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이 글은 항상 어떤 현안이 뜨면 조성재 회장님께서 네, 제일 제일 먼저 먼저. 선저 올리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이 올리는 글이고 그쵸. 단체들이 아니면 선생님이 소속돼 있으신 네. 그 황해도 네. 뭐 협회나 뭐 그런 데가 네, 있을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깃발을 잡으시면 또 선생님 제자들도 있으시고 선생님을 따르는 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나서는 그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또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무당은 항상 욕 먹어도 누구 하나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고 왜 우리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폄하시키느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현상 유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전통 문화와 무속을 폄하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가만히 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무속은 미신이고 척결돼야 될 대상이다. 나쁜 악습이다는 것을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지금 무속을 비롯하여 선도 수련 민족 문화, 민족 정신을 같이 말살하려는 그런 음모가 숨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분명히 일제 시대 그 일제 식민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속에는 누군가가 또 통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무속은 미신이다. 토속신앙은 미신이다라고 얘기를 처음에 그렇게 세뇌를 했던 거는 일본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 전통 고유의 신앙이고 전통 종교인데 이걸 왜 자국민이 내 것에 대한 고유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내 것이 소중하지 않은데 다른 나라, 다른 것을 자꾸 귀하다고 생각하고 뭐 심지어 기독교가 아니면 뭐 카톨릭이 아니면 불교는 우아한 종교고 우리의 토속 신앙은 정말 저질이다. 이건 어디서 나온 근거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요. 역사 속에도 보면 제가 몇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들을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것들을 말살시키면서 나라의 패망이 함께했던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무교의 그 역사를 근대사에서 보면 네. 조선 시대부터 보면은 우리 무교가 조선 시대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했어요. 물론 고려 중기부터 시작됐지만 조선 시대에는 정책적으로 우리 무교를 엄사라 그래서 네. 불교와 함께 탄압을 했단 말이에요. 8천민으로 아주 천민으로 다 떨어뜨렸죠. 엄사라는 것은 유교 경전에 의하면은 제사 지낼 곳이 아닌데 제사 드리는 것을 엄사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불교와 무교가 무당들이 같이 천민으로 떨어져서 탄압을 받았지만 해방되고 난 뒤에는 불교는 종교로 다시 복귀가 됐어요. 종교로 다시 돌아왔어. 대우를 받고 있는데 네. 조선시대 유교의 시각으로 본 불교와 무당은 엄사였는데 해방되고 난 뒤에는 불교는 종교가 됐는데 우리 무당들은 여전히 미신으로 그렇죠.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미신이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만드는 거지만 그래놓고 미신이라고 우리는 척결돼야 된 악습이다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1970 몇 년도 73년 76년도부터 네. 그때부터 무형문화재라는 제도를 만들어가 또 네. 미신이라고 척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쪽에는 전통문화로 인정을 우리 하고 있고. 굿을 또 네.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중적인 정부의 행태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건지. 아니,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살풀이 춤, 어떤 음악, 사물놀이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무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디까지가 전통이고 어디까지가 미신이냐. 지금 이제 조 선생님 정말 좋은 얘기 하셨는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중적인 거죠. 실제로 동지나 어떤 이제 세시풍속 같은 거는 괜찮고 우리가 사실 그 부분도 다 무속에서 나오기 시작한 그 풍습인데 팥죽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동짓날. 그리고 이사 가는 것도 손 없는 날 아닌 날 막 다녀야 돼요. 그 정말 우리 실생활에 깊숙하게 뿌리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 무속 신앙이고 토속 신앙인데 어떻게 해서 내 나라 자국민이 내 나라 고유 신앙을 저는 사실 최순실 사태도 문제지만 이렇게 무지몽매한 시선으로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히 그 사기꾼 같은 정말 사이비 교주의 그 딸일 뿐인데 그녀한테 무당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자체가 너무 이거는 황당하기 그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자라는 호칭은 사실
신사임당 이런 분처럼 되게 훌륭한 분들한테 붙여지던 호칭이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벌어지는 이 현상을 네네. 일반인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우리 네. 이순영 총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무총장님은 일반 분들이 보실 때는 이 지금 시국을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분명히 최순실은 무당이 아니라고 밝혀졌고 최태민 목사라고 하다가 갑자기 또 반발하는 바람에 네. 사라졌잖아요. 네. 무당이 아닌데 계속 무당이라고 하면 네. 어떡하는 겁니까? 무당이 아닌데 계속 네. 무당이라고 하면 그래 무당 아니라고 그런데 자꾸 무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이중적인 잣대가 뭐냐 그러면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구탱사에 참여를 해요. 참석해요. 축사도 해주고. 그럼 그분들은 미신을 믿었어? 무속을 믿었어? 와서 축사를 해주는 거예요? 전통 문화라는 차원에서 와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무당들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세금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그냥 너무 얼마 전에 2016년 얼마 전에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인가요? 기양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기양. 네, 예. 기양에 나오는 그 무당들의 역할은 막 박수를 치고 축복을 하면서 네. 또 언론에서는 무당을 그냥 이상하게 그냥 깔아뭉개. 순실이 미우면 순실이 밉다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이 미우면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밉다 그래요. 그럼 무당자를 왜 붙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당신네들이 무당에 대해서 뭘 알긴 알아? 개맛을 알아 아니고 네. 무당을 알아요. 어이고. 근데 언론에서 자꾸만 무당 네. 무당 하니까 네. 정말 최순실이 무당인가? 이렇게 여겨지는 아니에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죠. 이제 일반인들은 네. 무당이라 그러니까 뭐 영적인 능력이 어떤 네. 분이니까 무당이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뭐 꿈해몽도 너무나 잘한다 그러고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예. 목사님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뭔가 예언을 하거나 이런 분이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그분들도 무당인가요? 그녀는 그 최순실 씨는요 무당도 아니고 내림굿을 하거나 어떤 이제 신의 그 관문을 제대로 절차를 밟은 사람도 아니고 단지 풍문에 의하면 굿을 했다. 뭐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 뭐 누가 이렇게 같이 굿을 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굿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굿 2번 하면 무당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이비 교주의 사이비 딸일 뿐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금에 지금 모든 언론과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잣대로 정치적인 네. 공격의 잣대로 지금 우리 무당을 막 덜먹거리 사용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런 프레임이 지금은 문명 사회와 미신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사회와 그렇죠. 비기독교적인 사회로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기독교에서 비기독교를 공격하는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그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래 이게 이제 1920년도 일제강점기 때 네. 그때 3.1 운동 이후에 네. 일본 총독부에서 조선 총독부에서 한국의 언론의 자유를 조금 보장했어요. 네. 그때 이제 각 신문들이 음. 일본인보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우리 무속을 우리 무교를 더 폄하하고 공격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네. 지금 한번 자료를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네. 자, 본래 1920년도에 언론 자유가 생기면서 일본인 고미네라는 일본인이 시류에 편성하고 경성에 있는 무당들 한 200명을 모아가지고 숭신인 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네. 이 조합을 만들어서 세비를 거두고 자기를 개인 착복을 시작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속 단체들은 다 숭신인 조합의 아류. 후발 어. 그런 걸 다 패러디해서 네. 하는 단체라 보면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네. 조선 총독부에다 뭐라 그러냐 그러면 왜 당신 총독부에서는 무속을 단속을 안 하느냐고 그냥 네.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 지식인들이 동아일보에 1922년 6월 27일 날 네. 동아일보에 실리는 걸 보면은
숭신인 조합이 생겨서 막 무녀와 장님들이 다시 음. 기운을 펴고 구슬하며 경을 읽게 되어 목매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동시에 일편에는 반대가 격렬하여 세상이 아는 바이다 뭐 이렇게 숭신인 조합을 비판했고 네. 이도나라는 사람이 1921년 2월 개벽 제8호에 네. 민족적 체면을 유지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요지가 뭐냐면 그 당시에 숭신인 협회 말고 또 무속인 단체가 좀 있었던 모양이죠. 네. 십수여 종의 신앙 이제 유사 단체도 막 늘고 그 당시에는 일제강점기 때는 네. 종교 동력이 굉장히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음. 유사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 당시에는 불교, 기독교도 다 유사 종교였어요. 신도 외에는. 아, 네. 그래서 다 등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중의 미신을 이용하여 자기의 사욕을 충족시키는 그런 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이렇게 그냥 네. 무당교가 일어났다 이렇게 막 비판했어요. 또 개벽 48호 1924년 또 6월에는 뭐 서울 경성의 맹자 그다음에 간우를 모신 사당 전내 국사당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 막 미신 천국이라 네. 경성은 미신 천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 지식인들이 일본인보다 조선 총독보다 우리 지식인들이 무속을 우리 무교를 더 탄압했어요. 왜? 네. 우리가 문명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미신을 타파해야 된다. 척결해야 된다. 무속을 척결해야 된다. 이따고 논리를 폈단 말이에요. 네. 그런 프레임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펼쳐지지 않나. 네.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그때는 문명 사회로 가기 위해서 미신을 타파해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뭐라 그래? 지금은 뭡니까? 그러면 민주 사회를 가기 위해서 아니?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아무런- 그러면 뭘 아무런 명분- 지금 도대체 뭐냐? 기독교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네. 공화국을 만들려는 업무가 있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이 공격하지 않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는데 1조를 대한민국은 기독교 공화국이라고 바꾸고 싶지 않나? 그래서 언론에서 대한민국은 현 정권은 무속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무속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면 그 정도의 무교인들도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사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조 선생님 지금 말씀처럼 어떻게 내 나라 국민이 내 나라 고유 신앙을 이렇게 탄압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외국에도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역사 의식 네. 부족이라고 그렇죠. 네, 생각합니다. 예. 뭐 요즘 아이들이 단군 할아버지도 모르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수연 선생님은 그 혹시 지금 역사 모임 단체나 이제 그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참한 우리 역사 모임. 근데 그쪽에서는 혹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신 적은 최근에 없으신가요? 현재 그 최순실 예, 사건이라든지 최순실 정부 사건으로는 이야기라든지 정부 네. 얘기는 많이 하지만 네. 이제 자꾸 이렇게 언론에서 네. 최순실이 무당이다고 하면 무당인가? 무당 맞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하시는 있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작금의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 박성주 장관 네네. 내정자를 가지고 구판에 참석했니 뭐 그분이 쓴 책에서 동학 정봉준 네. 전봉준 네. 전봉준 장군을 네. 만났니 뭐 47번 전생 체험을 했니 그는 선도 수련하는 과정에서 자기 체험했는 걸 그걸 책에 기록했다고 그걸 공개하고 그러니까 거기 그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 그 과일 쌓아놓고 지훈이하고 네, 과일 가당 쌓아놓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시지. 그거 치고. 들고 있으면 마세요. 마십니까? 아이고. 아니 조 선생님 그 굿판이라고 하면 과일 쌓아놓고 과일 좀 이렇게 층층이 쌓아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춤추고 북 두드리면 그 굿이 아니죠. 아니 지금 그 사진을 박성주 봤는데. 국민안전처 내정자가 네. 참여했다는 강화문 구판을 내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절차나 의식도 전혀 없고 그냥 전통 문화를 살린다는 의미로 네. 우리 무당 옷을 입고 자기들 회원들이 입고 벌쩍벌쩍
띄었는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그걸 보고 무슨 무당 구판이라 그래. 제발 방송 올리는데 너 구판 좀 보고 이야기 좀 해라. 굿이 어떤 게 좀 알고 좀 보고 이야기해야지. 구판 한 번도 안 가. 구판에 한 번도 참석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구판 그래? 왜? 구판에 참석하면 또 청문회 만약 고위직 들어 청문회 또 걸리나? 아니 오늘 가만히 보니까 조 선생님이 이제까지 저희가 그 시즌 2 하는 중에 가장 그 앵그리조 조선세 선생님의 모습을 아니 그렇잖아요 보여주고 지금. 네,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화내셔도 돼요. 네. 예. 쿠판 보신 적 있으시죠? 선생님? 네, 저는 한 그럼 4번 여기서 정도 이어줘야죠. 봤습니다. 저 화랑도 풍주도 이야기 한번 이어줘야죠. 너무 흥분하셔갖고 뭘 얘기하고 계시는데 뭘 어떻게? 강화문에서 구판도 아닌 구판 벌렸다고 뭐 하여튼 제가 박성주 내정자를 뭐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신 구판에 참석했다고 안 된다는 그 도대체 그런 이유가 뭐냐? 자 교회 가서 기도하면 괜찮고 절에 가서 불공드리면 괜찮고 구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 이야기해봐요. 언론과 정치인들 한번 이야기해봐요. 자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뭘 하든 당신네들이 언론과 정치인들이 반대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 반대를 위해서 왜 무당과 구판을 덜먹거리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빠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네. 사무총장님은 참한 우리 역사 모임 사무총장님이시라는데 아니 이순연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말씀을 아끼고 계시네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뭐 어떤 얘기든 다 해도 되는 자유로운 영혼의 그 팟캐스트 방송이기 때문에 아니 민족 정신이나 그 민족 종교 자체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또 신라 시대 화랑 정신 같은 거 네. 그거 역사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외웠기 때문에 네, 네. 이거 자체를 미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론과 정치인들 많은 지식인들이 늘 할 때 신라의 석학 최치원을 덜먹거리잖아요. 네. 최치원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민족에는 신면도가 있다고. 네. 그게 뭐예요? 풍류도. 풍류도의 기본이 뭐예요? 선도 수련이에요. 선도수련. 네. 예. 화랑이 전국을 수련하면서 뭘 했어요? 심신을 닦기 위해서 선도 수련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도 수련하는 사람이 영상 체험에서 생긴 명상 체험에서 생긴 이야기를 했다고 헛소리 개소리라 그러고 구판도 아닌 구판에 참여했다고 구판이라고 또 비난하고 네. 그럼 우리 무당들은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 무당들은 지금 하도 구신 나쁘다 무당들은 나쁘다 전 보는 건 미신이다 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우리 무당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실제로 좀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사실 뭐 점을 보러 가거나 신당에 찾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꼭 마치 최순실과 동급이 되는 양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몰아가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네. 저희 손님들 중에도 선생님 선생님 소개시켜 주려고 했던 손님들도 약간 무속에 대한 그 거부 반응, 무교에 대한 거부 반응 이런 게 좀 생겼다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사기치고 우리가 권력을 갖고 쥐어든 게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마치 그녀가 무슨 데모인 것처럼 무교인의 데모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일반 분들한테는. 패러디한 거에 보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우리 무교를 우리 구선 미신이라고 이제 막 욕을 하는데 미신이란 말을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적 미신이나 사전적 의미는 비과학적이라고 해요.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망령되다고 판단되는 신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무교만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망령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망령된다고 판단하는 그 종교는 어떤 종교냐 이거지. 기독교는 또 불교는 기독교와 불교는 과학적이요? 모든 종교는 과학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잣대를 갖다 대고 헌법에도 다 위반되는. 네. 아니 우리나라 정치인과 언론들은 자기들 헌법을 자기들 아주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모양이에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네. 그렇게 언론에서 우리 무당과 우리 구설, 우리 무속을 막 폄하하고 욕을 하면은 자기들이 돋보입니까? 그래놓고
뒤로 전보로 다니고 아니 과학자들이 최첨단 기계를 갖다 놓을 때도 고사를 지낸다는데 히딩크도 히딩크. 히딩크도 2002년도에 월드컵 때 고사 지내고 했어요. 프로야구 네. 개막할 때 각 구단에서 다 고사 지내요. 뭐가 나쁘다는 거야? 그거는 일종의 기도인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기도인데 기도는 해도 되고 구슬하면 아니, 안 되고. 저희가 구사 지내면 안 되고. 구슬할 때요. 본래의 목적, 본디의 목적은 안 좋은 것은 소멸시키고 좋은 것은 조금 더 좋게 이제 하자는 그런 기복 행위인데 어떻게 보면은 남을 안 좋게 하는 굿은 거의 없습니다. 남을 망하게 하거나 그쵸. 남을 안 좋게 하는 그런 의식은 없어요. 굿이라는 자체를 이렇게 저속한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뭘 모르고 진짜 선무당인 사람 잡는다고 무당도 모르는 그 일반 진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옆에서 군중 심리처럼 무당이래 하는 게 진짜 무당이다가 돼버리는 현실인데 저희 무교인들도 이럴 때 좀 전화위복의 상황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몰려가는 뭔가 코너로 몰리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요즘. 네. 근데 몰려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낸다면 진짜 일반 분들한테 관심이 오히려 무당이라는 그 단어에 쏠렸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그녀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어떤 단체가 일어서지 않는다면 어떤 한 장소든 뭐 집회든 집회도 좋고 뭐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도 좋고 서로 함께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무교와 우리 무당과 심령술사 뭐 이런 테마사 네. 엑소시스트. 또 뭐 예언자 이런 사람하고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왜 무조건 영적으로 무슨 전통 민족 종교 쪽으로 뭐 그러면 전부 다 무당으로 몰아가는지 네. 무당이 이렇게 만만한 거예요. 무당이 무당이 전국에 50만 이상 되는데 우리 무당들이 단결하면 정말로 대통령 당락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죠. 50만이면. 저희가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단합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문제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보면 1908년 정도에 이제 경찰법 처벌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거기 이제 해방되고 난 뒤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이렇게 이제 예, 예. 바뀐 것 같은데 그때 보면 거기서 이제 무당들이 구술하면 잡아가고 벌금 매기고 네. 네. 심지어 장구에다가 네. 번호표를 달아가 경찰청에서 도장을 찍어서 관리들. 네. 번호표를 달아가 장구도 관리했어요. 그럼 구슬할 그런- 때는 찾아다가 구술할 때는 반드시 주재소 가서 받은- 신고를 내야 돼요. 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돼. 일시장소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구술한다. 누가. 네. 그러면 장고 번호표 달았어. 네. 그걸 들고 나서 다 구술했단 말이에요. 그런 통제하던 구술 못하게 통제하던 그런 법이 일제 강점기의 제도들이 해방되고 난 뒤에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네. 무당이 구타만 잡아가는 건 없어요. 소음 아, 징치고 소음. 장구치냐 네, 소음 네, 네. 막 잡아가는 거야. 음. 교회에서 그냥 앰프 틀어놓고 하는 건 네, 괜찮고. 괜찮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정말로 한마디로 언론과 그다음에 정치인들 또 지식인들이 보면은 남의 정신을 사는 것 같아. 남의 정신으로 남의 시각으로 남의 잣대로 우리 정신을 우리 것을 바라보고 우리 것을 생각하고 우리 것을 바라보고 우리 것을 재단해서 네.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는 민족 정신은 나쁜 거고 대표적인 무교는 없어져야 될 악습이다. 네. 이런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독교 세력들의 업무가 아닌가. 음. 지금
기독교 신도 수가 줄고 기독교의 교세가 점점 약세로 돌아서는 이 시점에서 다시 뭔가 반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순실이를 무당으로 몰아가면서 자기들을 다시 결집시키려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아니 차라리 최순실이 그녀가 정말 무당이었다면 어떻게 보면은 무교인의 이런 현실은 180도 달라져 있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만약에 정말 나는 정말- 무당이었다면 그러니까 나 정말로 무교인들이 최순실이가 그 무당이었으면 네. 좋겠어요. 막말로 신내는 아니, 그 정시에 신내고 받고 신당을 차리고 있는 무당이시면 좋겠어. 그러면 입지가 좀 어유 얼마나 커지고. 멋져. 무당이 국정을 농단했다. 어떤 그렇죠. 무당이 그냥 당당하게 그냥 한 세대를 주물러 버렸으니까. 물론 구한 말에 네. 명상황을 등에 업은 진령군, 신령군의 두 신령군. 무당이 네, 있었어요. 네, 네. 있었지만 아니 차라리 순실이가 무당이었으면 좋겠어. 역사 속에 나오는 그 이제 뭐 그 안 좋은 무당들, 권력과 손잡은 무당들을 다 합쳐도 사실 타 종교에 있는 비리 그 사제들보다는 적을 것 같은데요. 세 발의 피죠. 세발의 피죠. 아, 지금 그죠? 자 그렇죠. 미신이고 비과학적인 네. 없어져야 될 악습인 우리 구씨 무당이 해끼친 게 뭐 있어요? 인간들한테 해끼친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일부 잘못된 일부 탐욕스러운 무당들이 개인의 금전을 사기 아닌 사기 치면서 착복하고 네. 개인을 또 불황에 빠뜨리는 그런 사건은 있지만 있죠. 인류 전체에 미친 영향이 뭐 있냐고. 도움을 준 게 더 우리가 많죠. 늘 이야기하는 과학은 어떻게 했어요? 거의 인류의 인류의 악이죠. 악. 인류의 모든 파멸이 과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환경부터. 상정할 힘을 그냥 과학의 힘으로 싹 없애버리고, 네. 또 과학의 힘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게 무기를 없어졌어요. 만들고. 무기- 음. 원자폭도 터뜨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은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과학 너무 좋아하지 마요. 종교가 있어야 인류도 희망을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일단은 현 시점에서 무교인들이 두 가지 자세이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그거는 뭐 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뭐 높은 사람들 일이고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 이런 분들이 있고 일반인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갖고 계시는 무교인 분들이 정말 많으신 거 제가 느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럴 때 소리를 좀 내고 단합을 해서 어떤 행사가 계기가 되든 좀 모이는 자리가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무속판에 네. 한 30년 가까이 이제 돼서 수많은 글도 쓰고 많은 우리 무당도 접해보고 갔지만 내가 순간순간 느끼는 게 우리 무당들 우리 무교는 구제불능이다. 아직 멀었구나. 어느 세월에 난 그는 희망보다 절망을 많이 가져요. 도저히 이거는 구제불능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응? 도대체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내가 무당이 돼서 뭘 할 건가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왜 무당이 됐는가 생각하자고 늘 이야기하는데도 잘 불린다고 돈 많이 벌면 지 잘났다고 그냥 콕 쳐들고 날리고 그렇죠. 못 불리면 먹기 살기 힘들어서 바쁘고 안 되고 도대체 우리는 네. 언제 모여야 되느냐 언제 힘을 합쳐야 될 것이며 언제 무속 단체들은 무속 단체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할 것이며 단체장들은 언제 네. 우리 무속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무당들의 권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단체장이 언제 나올 것이며 그냥 뒷담화는 하고 욕이는 하고 네. 씹고 그러는데 무슨 우리 무교 발전을 기대하겠어요. 저는 한동안 우리 무교인들은 단합이 안 된다 그럴 땐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무교인이 단합해야 될 목적과 네.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느냐는 구심점만 있으면 우리는 잘 단합을 할 것이다. 네. 우리 무당들이 모래알이라면 물과 시멘트가 필요하다. 네. 물과 시멘트를 섞으면 단단히 굳었어.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도대체 물과 시멘트는 언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JTBC의 언론사에 항의를 하셨던 그 단체에서는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성명서를 이제 발표를 하고 또 서명 운동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실제로 그 단체에 계시는 회원분들은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일반 무교인들한테는 그걸 뭐 어디서 서명을 하는지도 조차도 이제 정보를 얻기 좀 힘들고 저희가 팟캐스트 방송을 하는 걸 이걸 아마 일반인 분들도 들으실 거고 무교인 분들도 들으실 텐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게시판에 좀 글도 남겨주시고 또 순수하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공연판이나 어떤 공연 장소여도 좋고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가 모여서 평화적 시위를 촛불은 신당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게 그런 이제 시위나 집회고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그렇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여러 회에 걸쳐서 10명이 모여도 좋고 100명이 모여도 좋고 그런 그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는 상황이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총대를 매볼까요? 선생님 네. 공부하시는 제 안티 무당들이 많은데. 예, 우리가 근데 보면 또 한 가지 1929년도 1월 9일자 동아일보 보면은 네네. 성동생이라는 분이 여성과 미신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주제가 무당 판수 기도 모든 것이 가정 부녀 사이에 꺾기 어려운 힘으로 발령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까닭이다. 이러한 미신 타파는 우리 생활 개조의 그게 뭐예요? 첫걸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네. 여성 비하 발언인데 지금 이야기하시면 얘도 죽었어. 여성 비하 발언인데 죽었어. 그럼 너는 남자한테 나왔냐? 묻고 싶네요. 그렇게 그냥 우리 무속을 그 당시에 매도하고 타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네. 우리 지식인 스스로가 일본인들보다 조선 총독보다 더 많이 나섰고 총독부에다 심지어 왜 탄압을 안 하냐 단속을 안 하냐 그렇게 그 항의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네. 지금 그 시대가 지금 다시 현재 시대로 돌아온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네. 역사 공부할 때 제천 의식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는 우리나라 민족 종교란 말이죠. 그럼요. 그리고 조성재 선생님 맨날 말씀하시는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어쩌다가 이 최순실 게이트가 네. 예, 무당 구판 이렇게 네. 나쁘게 표현이 되는지 참 되게 안타깝습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봐도. 예. 저는 이제 이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무교인의 의식 변화가 없이는 이것 또한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다. 우리는 욕을 먹고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 상황이 지나갈 때쯤에는 최순실 이퀄 무당, 최순실은 무당, 그리고 무당은 최순실 같은 사람들 이렇게 되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럴 때 조금 더 생각을 조 선생님 말씀처럼 깊이 해보고 죽을 때까지 무당으로 살 거 아닙니까 무교인 여러분. 저희가 아이를 키우고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디 역사책에 명성 항우 때 진령구 신령군이 국정을 농단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도 한 50년 뒤 역사책에 박근혜 정권 때 무당 최순실이가 국정 농단 사건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는 그런 오점을 남기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무당들이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헌신적으로 무슨 국가를 위해서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고 역사책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무당들이 하루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그 소 뭐 몇십 마리 돼지 몇십 마리가 떠내려가고 뭐 그때도 무당이 한 짓이다. MBC에서 그렇게 아니, 보도를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주성재 선생님께서 글도 올리시고 항의도 하시고 그걸 저는 접했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졌단 말이죠. 네. 근데 정정보도 없었고 네. 결국은 그 글만 접한 사람들은 결국 무당이 한 짓이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그냥 무당했다고 그냥 크게 떠들어 놓고는 네. 그다음에는 무당했던 안 했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돼 버리니까 네. 자꾸 우리 무당들이나 우리 무교회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각들이 자꾸 점점 더 이상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무당이 해보는 안 거죠. 했으면 정정보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특정 종교라고 밝히기 어려우면 아니, 그 사람은 어쨌든 잘못을 한 거니까. 그 정정 보도는 어떤 사람이 정정 보도를 단체나 어떤 사람 개인이 정정 보도를 해달라고 아무도 올린 사람이 없군요. 거기다가 이의를 제기해야 아, 언론중재위원회 제기하든지 제기를 해야 이제 되는 거죠. 언론들은 절대 자기들 스스로 정정 보도는 안 합니다. 그런 이제 명백한 오류 위에는 예. 국가적으로 참 명백한 사회적으로 어, 무리가 일어날 수 명백한 오보 이외에는 정정 보도를 안 해요. 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 보도하라고 지시를 하기 전까지 안 해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하려면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데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그때도 참 안타까웠는데 네. 이번 일이 또 터졌잖아요. 그러면 무속이 아니라 무교계에서 지금은 네. 나서야 되고 그럼 깃대를 꽂을 분이 없으시면 네. 예, 방은미 선생님께서 하시죠. 저는 뭐 그런 건 두렵지 않습니다. 네. 전 뭐 언제든지 깃발 들고 나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는 13일 날 그 조 선생님 그 민족종교협의회에서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성명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분명히 무교인 분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은 오해를 풀어서 그 진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밝히고 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리도 다시 좀 찾고 더 이상 지위가 떨어질 때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종교이기는 하나 이대로 그냥 바라보게 되면 사실 저희한테 위기가 오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야 이야기하고 이슈거리로 떠들고 말면 그만이죠. 가십이니까. 그렇지만 저희한테는 주홍 글씨 같은 그 낙인이 다시 한번 찍히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도 엄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커 나갈 텐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그 이순연 선생님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그 무교인 분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얘기 한마디만 해주시죠. 예. 네. 저 구심점이 없어서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모이는 게 되게 쉽지 않으신가 봐요. 네, 네. 무교인들은. 그렇지만 누구 한 분이 이제 나서 주시고 네. 예. 힘을 모으셔야죠. 요번 네. 기회로. 요번을 기회로 네. 또 많이 이렇게 모이셔서 그럼요. 예, 네. 저기 다들 뜻도 같이 하시고 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무교가 폄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뭐 무속 단체단 네. 네. 장들도 뭐 움직이셔야겠지만 네. 깨어 있는 무당들도 많으시잖아요. 선생님 같으신 분들 그렇죠. 예. 그렇게 함께 하셔서 네. 예, 다른 단체들처럼 목소리를 내시고 그러니까 무교가 무속이 아니다. 우리 민족 종교다. 떳떳하게 밝히시고 앞으로도 계속 네. 더 발전해 가실 수 있도록 이 제도권 안에 가셨으면 참 좋겠는데 네. 그거에 더 이 힘을 쏟을 수 네. 있도록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저희 네. 또 힘이 된다면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예. 그리고 존 선생님 그 오늘 정말 아주 진짜 날카롭게 지적도 해주시고 또 현재 이제 시국에 대해서 무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지표도 좀 만들어 주시고 하셨는데 안타까우신 현실이죠. 그럼요. 지난 30년 가까이 정말 끝도 없이 어찌 보면은 조 선생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외치셨지만 거기에 단 10명도 5명도 지구력 있게 함께한 분들이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런 거죠.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늘 느끼는 게 정말로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무속인 여러분, 우리 무당들은 언제까지 남 손가락질 받고 사건이 나면은 무당과 무교를 매도하고 사회적 대접 못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지렁이도 밟아보면 꿈틀한다는데 무당은 밟아도 꿈틀을 안 해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뭔가 좀 뜻을 모아서 정말로 무속 단체장들, 난 늘 무속 단체장들을 원망하는데 단체장이면 장다운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무엇을 할 것인가? 모아서 좀 모여서 머리 맞대고 무속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단체장들은 좀 깊이 고민 좀 해보세요. 헤비거들 생각하지 말고. 사실 저는 뭐 어떤 그 무교인 단체 지금 현재 소속돼 있는 건 없고요. 일반인 단체에 이제 뭐 이렇게 소속으로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단체를 소속을 갖고 있지 않는 이유는 해봤거든요. 경신협회도 제가 가입을 해보고 회원으로 있어봤는데 내가 회비를 내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회비를 내는 것까진 좋은데 과연 체육대회 때 음료수 값을 내는 걸로 나의 의무를 다하는 거고 그들은 어떤 나에게 그 권익보호를 해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국가의 일은 국가의 일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내 나라에 그 발생한 그 아주 진짜 오욕적인 일이 무당의 행위나 행실로 단정지어지는 건 물론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의 문제도 있지만 무교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 선생님 말씀처럼 밟아도 꿈틀하지 않으니까 계속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교인 분들도 힘센 신엄마, 무식한 신엄마들 밑에서는 말 못하고 있는 신딸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밟히는 겁니다. 이럴 때 조금 더 의식 있는 분들이 모여주시고 또 제가 조만간 어떤 날짜와 이제 함께 하고 싶은 의지를 표명을 하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비단 무교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저희가 잘못되면 신당에 오는 손님들도 어려움에 처해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나의 제자들과 또 나의 가족과 또 나의 신당에 오는 또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 사람이 10명씩만 같이 와도 금방 100명 되고 1000명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제도권 종교까지는 안 가도 적어도 지금처럼 그냥 근거 없이 밟히는 또 근거 없이 오해당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 나는 무당이다 좀 주제가 무거웠죠. 근데 한 번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주제이기도 했고요. 여러분 그 무속 팟캐스트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는 여러분의 그 권익 보호까지도 또 우리의 이권 보호까지도 마음을 쓰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